자, 이어서 23강입니다. 23강 교재 페이지 190쪽 제3장 토지 등의 우선 공급이 되겠습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이런 공공기관이 땅을 갖고 있어요. 1번입니다. 그럴 때는 주택법 3조 1항에도 불구하고 민간 임대택을 건설하는 임대사업자한테 우선적으로 공급한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공공기관 땅이 나왔으면 이쪽은 주택법상의 주택 지을 거고 일반 분양주택입니다. 여기는 민간 임대주택 지을 겁니다. 그러면 어디 누구부터 주느냐? 민간 임대주택지는 임대사업자한테 우선적으로 줍니다. 네, 임대사업은 그것은 서민들 위한 것인가? 라고 생각하고, 근데 여기 주택법 30조 1항이 또 뭐냐? 자세히 얘기하면은 우리가 배웠던 거예요. 국공유지가 나오면 국민주택 규모를 50% 이상 진지한테 우선 주고, 주택조합이 지을 때 우선 주고, 이를 위하여 대지를 조성하는 자한테 우선 주고, 이것이 주택법입니다. 근데 그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넘어서서 누가 더 우선하냐? 민간 건설 임대택 짓는 자한테 더 우선적으로 줍니다. 그 뜻이고, 공급비율. 그러면 이제 국공유지를 갖다가 조성했습니다. 몇 퍼센트를 줘야 되냐? 결론 내리면 3% 이상. 3% 이상을 갖다가 임대사업자한테 줘야 됩니다. 3% 이상. 3%가 가장 중요합니다. 다만, 두 개 단지 이상이 묶여져 있다. 묶여졌을 때는 면적이 15만 제곱미터 이상 돼야 됩니다. 15만 제곱미터 이상. 그 다음, 3번 건설후. 이렇게 우선적으로 땅을 받았으면 몇 년 내에 건설해야 되냐? 고맙습니다. 그리고 2년이 핵심입니다. 4년 이하에서 대통령령을 정한다는데 그건 2년이니까 결국 2년이에요. 2년 내에 건설해야 돼요. 2년 내. 여기 건설은 착수를 얘기합니다. 근데 만약에 2년 내에 건설하지 않는다 그러면 매각했다면 환매할 수 있고, 또 임대한 건 임대차 계약을 해지 또는 해지할 수 있습니다. 몇 년 안 지켰으니까 2년. 이건 유사한 규정은 주택법도 있죠. 예. 이어서 제4장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 촉진지구. 이 촉진지구는 어느 주택이 많이 들어갈까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이 많이 들어가죠. 50% 이상 들어갑니다. 10년짜리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럼 촉진지구 누가 정하느냐? 촉진지구는 두 친구가 정합니다. 두 친구가 지정한다. 원칙은 누가 정하고, 동그라 1번 시도의사. 원칙은 시도의사가 정하고, 그 다음에 예외적으로 제일 밑에 국토교통부 장관. 국토교통부 장관. 그래서 지정권자는 시도의사 또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되겠는데, 국토교통부 장관은 별로 안 중요하니까 먼저 보겠습니다. 제일 밑에. 국토교통부 장관은 국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을 건설 공급할 필요가 있을 때는 지정할 수 있다. 뭐 상투적인 말이죠. 그럼 뭐가 더 중요하냐? 시도의사가 중요해요. 시도의사. 그 시도의사는 자세히 봐야 되겠죠. 첫째, 전체 주택 호수의 얼마 이상을 공공지원이 들어간다? 50% 이상이. 50% 이상이. 둘째, 면적이 얼마 이상 돼야 될까? 5천 제곱미터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데, 특별히 역세권은 1천 제곱미터 이상도 괜찮다. 역세권은 1천 제곱미터 이상도 괜찮다. 그러면 5천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면적이 도대체 얼마냐? 가운데 박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순수한 도시적은 5천 제곱미터 이상이에요. 순수한 도시적은 5천이고, 도시적 옆에 불순물이 끼면 2만이에요. 도시역 옆에 이상한 말이 나면 2만입니다. 즉 도시역과 경계면이 접혔다. 도시역과 경계면이 어찌 이렇게 도시역과 뭐가 같이 이렇게 끼면 2만입니다. 3번도 도시역과 뭐가 껴있죠. 그때 2만입니다. 그래서 순수한 도시역은 5천. 도시역 옆에 경계면 이런 말이 끼게 되면 2만. 그리고 전혀 도시역 얘기가 안 나온다. 전혀 도시역 얘기가 안 나오네. 그때는 10만. 10만. 이 면적을 외우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옛날에 나온 적이 있거든요. 이 면적이. 좀 어려운 문제로.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조건. 유상공급 토지 면적. 돈 받고 파는 토지 면적에 있어서 주택이 아닌 걸로 쓰는 것이 거기에 50%를 초과하지 말아야 됩니다. 즉, 돈 받고 팔았어요. 이
토지를 갖다가 근데 그 토지를 사가지고 주택이 아닌 용도로 50% 이상 초과해서 짓지 아니할 것. 그리고 50% 이상은 뭐로 지라고요? 주택을 지라는 뜻이죠. 주택이 아닌 용도로 쓰는 것이 50% 넘으면 안 되니까. 반대해서 하면 50% 이상은 주택으로 써야 되겠죠. 자, 이런 조건에서 시도지사가 정한다. 결론. 촉진지구 지정권자는 누구다? 둘이다. 하나는 시도지사, 하나는 국토교통부장관인데 시도지사가 훨씬 중요하다. 상세하게 살펴드렸습니다. 192쪽 갑시다. 지구계획 승인. 지구계획 승인은 또 무엇일까? 지구계획 승인은 무엇이냐를 보겠습니다. 지구 지정, 주택, 거기 촉진 지구를 지정한 다음에 나중에 지구 계획을 세웁니다. 지구 계획을 세운다. 지구를 지정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한다고요? 지구 계획을 세우게 되겠습니다. 나중에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지구가 지정된 다음에 그 다음에 지구 계획을 작성해서 지구가 쓴 다음에 지구 계획을 작성해서 그 다음에 지구 지정권자 승인받아야 돼요. 몇 년 내에 받아야 되냐? 몇 년 내 지구계획을 승인 신청하느냐? 지구 지정됐으면 2년 내. 2년 내에 지구계획을 승인 신청해야 돼요. 승인 신청합니다. 이것도 알아놓으세요. 2년 내 지구 지정했으면 2년 내 지구계획을 승인 신청한다. 만약에 2년 내 지구계획 승인 신청을 하지 아니하면 지정권자한테 하는 건데 지정권자한테 승인 신청하지 아니하면 지구지정 효력을 지구지정을 갖다가 해제할 수 있어요. 지정권자가 해제할 수 있습니다. 2년 안 지키면 해제할 수 있습니다. 시행자가 지정권자 승인 얻죠. 지구계획 작성해서 몇 년 내에 작성하라고요? 2년 내. 지구 지정한 다음부터 2년 내에 작성해서 승인 신청해야 돼요. 승인 신청하지 않으면 지정권자가 지구 지정을 갖다가 해제할 수 있어요. 이렇게 2년의 기간입니다. 다음 승인 절차. 이렇게 이제 승인 신청 들어오면 지정권자는 지구계획에 따른 기반시설을 확보를 위한 필요한 부지 또는 설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시행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뭐냐면 이제 그래서 이제 시행자가 지구계획을 갖다가 해가지고 승인 신청 들어왔어요. 그러면은 지정권자가 얘기하기를 시행자한테 얘기를 여기에다가 주차장 설치해 주십시오.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단 말이죠. 부담시킬 수 있어요. 그러나 이 부담은 재건축, 건축 제한의 완화에 따른 토지 가치 상승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이 촉진지구는 올려주거든요. 여러 가지 그걸 올려주는데 그래서 토지 가격이 올라가요. 근데 올라간 것보다 보다 주차장 같은 거 이런 거에다가 이 비용이 더 들어가면 안 되죠. 그럼 손해 보니까 안 되겠죠. 그래서 초과하지 않 적당히 보다 기반시설을 위한 걸 쓰도록 해야지 과도하게 요구하면 안 된다 그 뜻입니다. 두 번째, 지정권자가 승인 들어오면 이때 승인할 경우는 내부적으로 뭘 거친다? 통합심의의 심의를 거칩니다. 가지고 승인할 때는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하고 사본을 갖다가 시장 군수청에 송부하고 이때 송부받은 시장 군수청은 일반인이 알 수 있도록 열람해야 됩니다. 근데 보니까 관보나 공보에 고시한다 승인했을 때 왜 그럴까요? 지정권자가 국토교통부 장관일 때는 관보에 고시하는 거예요. 지정권자가 시도지사일 때는 공보에 고시하는 거예요. 그런 뜻입니다. 토지의 수용, 이거 나온 적이 있어요. 주관식으로. 시행자가 촉지구 투면적 얼마 이상? 3분의 2 앞에 토지를 수용하고 토지 소유자 총수 2분의 1 동의받아가지고 나머지 토지 등을 사용할 수 있다. 앞에 3분의 2, 뒤에 2분의 1 이것이 주관식 나온 적이 있어요. 3분의 2 적고 2분의 1 적는 거.
근데 이건 어려운 문제였어요.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객관식도 나올 수 있습니다. 객관식도. 자, 그 다음에 193조. 민간 임대택의 공급, 임대차 계약 관리. 여기선 반드시 한 문제 이상 나옵니다. 여기선 반드시 한 문제 이상 나오고 중요하다. 중요합니다. 먼저 민간 임대택의 공급. 자, 어떻게 공급하느냐? 즉 임차인을 어떻게 선택하느냐? 임차인 선택 방법입니다. 공공지원. 공공지원은 임대사업자 마음대로 못해요. 아까 말한 대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서 공급하는 거예요. 장기일반. 장기일반 민간임대는 순수 민간이니까 임대사업자가 정하면 돼요. 임대사업자 정하고. 그런데 같은 단지에 30채 이상 임대사업자가 최초로 임대할 때는, 같은 단지에 30채 이상을 갖다가 처음 임대할 때는 누구한테 신고해야 되냐? 시장, 군수, 구청장한테 신고를 해야 됩니다. 동일한 단지에서 30채 이상, 30호 이상 임대할 때는 신고해야 돼요. 임대 의무 기간. 그래서 임대 의무 기간을 지켜야 돼요. 임대사업자는. 중간에 쫓아내면 안 돼요. 그리고 이 기간이 지나지 아니면 중간에 팔아먹을 수 없어요. 양도할 수 없어요. 기간이 지나야 팔아먹을 수 있어요. 양도할 수 있습니다. 거기 살고 있는 임차인한테 보통 많이 양도하죠. 여기 이 법에서 임차인한테 파는 걸 양도라 부릅니다. 양도. 공공임대아파트는 분양전환이라 불러요. 나중에 배울 공공임대는 분양전환 그러고 여기는 양도 그렇게 불러요. 파는 걸, 임차인한테 파는 걸. 임대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임대료라는 것은 월 임대료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임대 보증금도 포함해요. 임대 보증금, 월 임대료 다 포함합니다. 그러나 공공지원 민간임대 임대료는 마음대로 정하면 안 돼요. 다른 건 임대사업자가 정하지만 공공지원은 국토교통부령은 저는 기준을 따라야 돼요. 최초 임대료는 그거는 왜? 공식점이 들어갔으니까. 두 번째,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올릴 때 몇 퍼센트 올릴 수 있느냐? 5%꼭 외우세요. 임대료의 5% 범위에서 올릴 수 있어요. 넘어가면 안 돼요. 넘어가면 안 됩니다. 5% 굉장히 중요합니다. 잘 나옵니다. 넘어가시고. 또 194쪽에 이것도 중요해요. 한번 올렸어요. 몇 년 내내 못 올린다? 1년 내는 못 올린다. 이것도 중요합니다. 1년 내, 그러니까 5% 1년. 이게 중요합니다. 5% 1년 꼭 외우세요. 그 다음에 초과로 임대를 냈다. 반환받을 수 있어요. 원래 임대료가 월 50만 원이었는데 60만 원 받아먹었다. 10만 원 받아먹을 수 있습니다. 10만 원 받아먹을 수 있습니다. 초과한 임대료 상당 금액을 반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은. 부당이, 우리가 이제 민법상은 뭐다? 부당이득이 되겠죠. 임대사업자는 그 임차인한테 받을 때 현금도 되지만 카드도 받을 수 있어요. 카드도. 카드로도 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법이 재밌게 돼 있어요. 그러면 거기 어떤 그 청년이 거기 임대에 들어가 있다. 월 50만 원인데 못 내겠다. 아저씨, 카드로 결제 받으세요. 그러면 안 돼요. 임차인이 권리조항은 안 되고 임대사업자가 카드로 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거기 이렇게 있잖아요. 임차인은 카드로 결제할 수 있다. 이게 아니에요. 임대사업자가 카드로 받을 수 있다. 이 법이라는 걸 잘 봐야 돼요. 그러니까 임대사업자가 청년 돈 없어? 카드로 받을게.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청년이 우리 얘기하기를 카드로 받으세요. 이러시면 안 돼요.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안 돼요. 현금 내면 현금 내야 되죠. 그래서 임대사업자가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도 많이 발전된 거죠. 카드로 받을 수 있으니까. 근데 사실은 거기 보니까 신용카드, 지불카드, 선불카드가 있는데 실제 입장에서는 신용카드가 의미가 있지. 지불카드가 뭔 의미가 있어요? 돈 있으면 현금 내고 말죠. 그죠? 신용카드 외상이나 마찬가지고 그거에 의미가 있는 거죠. 다음, 네 번째. 임대차 계약 해지 등. 더구나 1번. 이건 임대사업자가 해지하는 거예요. 임대사업자가 임차인 쫓아내는데 1순위 특순위예요. 나올 만한 거. 1순위 특순위가 이거예요. 1순위 특순위. 두 문제 중에서 이거 한 문제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는 임차인이 잘못됐기 때문에
임대사업자가 나가라 그러는 거예요. 재계약 거절, 뭐 이런 거죠. 해지하거나 이런 거죠. 얼마나 잘못했을까? 거기 1번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반복으로 임대받아. 두 번째 임대사업자도 잘못 없는데 입주를 안 하는 거예요. 몇 개월 이내? 3개월 내에 입주 안 한다. 너 오기 싫냐? 나가! 할 수 있고. 3번이 중요하죠. 월세를 갖다가 석 달 이상 연속해서 연체했다. 드문드문 연체가 아니라 석 달 이상 연속해서 연체했다. 월세, 월 임대를 갖다가 연속하게 연체. 나가! 할 수 있고. 원래 주택임대차 보호법상 그럼 몇 개월이죠? 2번이죠? 2개월이죠. 근데 3개월입니다. 봐줍니다. 좀 낫습니다. 민법상은 2기 연체하면 계약 해지할 수 있잖아요. 여기 3개월이잖아요. 3개월. 좀 이건 좀 임차인을 도와주는 의미예요. 석 달이니까. 원래 주택임차 보호법상은 2번인데 2개월인데. 다음. 네 번째는 마음대로 고쳤다는 얘기죠. 네 번째, 다섯 번째는 마음대로 막 고쳐 쓰거나 그랬단 말이죠. 당연하고. 여섯 번째 봅시다. 여섯 번째. 공공지원 민간임대차인이 다음에 해당할 때, 공공지원 민간임대는 공공임대하고 좀 비슷해요. 공공지원 민간임대는 일반 민간보다 좀 싸거든요. 그래서 공공임대하고 비슷한데, 그렇기 때문에 1번, 자산소득이 자인요건 초과하나 기준을 초과했다. 뭐냐면, 그 사람 월 수입이 1억이에요. 당연히 나가시고 할 수 있단 말이죠. 공공지원은. 두 번째, 임대차 기간 중에 아파트를 하나 샀어요. 공공지원입니다. 공공지원. 그때는 나가주세요. 그럴 수 있어요. 공공지원은 공공아파트 비슷하니까 나가주세요.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기역, 니은, 디귿은 안 나가도 괜찮아요. 집이 생겼어도 기역, 니은, 디귿은 안 나가도 괜찮다. 공공지원. 왜? 기역. 상속, 판결, 혼인등으로 부득이하게 집이 생겼어요. 그때는 당신 이제 쫓겨납니다. 그럴 때 얼른 6개월에 팔았어요. 그럼 괜찮아요. 6개월에 처분하면 괜찮습니다. 새로 생긴 거. 두 번째, 그 식구가 있는데 식구가 누구 명의로 계약이 돼 있었냐면은 큰딸 명의로, 만약에 큰딸 명의로 이 임대사업자하고 이 공공지원 민간임대가 임대차 계약이 돼 있었거든요. 근데 큰딸이 시집을 가는 바람에 집이 생겼어요. 그러면 나머지 식구들도 같이 치니까 집 생겼잖아요. 그럼 나가야 되겠네? 그때 큰딸이 얼른 며칠 내 전출 신고해서 세대를 분리해버렸어요. 그럼 괜찮아요. 밑에 니은 14일 내에 전출 신고해서 세대가 분리해요. 집인 친구가 나가다 버려요. 그러면 이제 괜찮습니다. 나머지 친구들한테 괜찮습니다. 디귿. 이 공공지원 민간임대가 말이죠. 인기가 없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사람 구하다가 이제 선착순을 구했어요. 그때 들어왔어요. 근데 그 친구가 집을 샀어요. 안 쫓겨나요. 그 사람 쫓겨나봤자 또 사람 구하기 힘들잖아요. 임대사업자는. 그러니까 안 쫓겨납니다. 그것이 동그라미 디귿이고. 다음 7번. 공공지원이나 공공임대 여기저기 막 당첨돼가지고 집이 여러 채 있다. 그럼 안 됩니다. 나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공공지원에 서울이 있는데 제주도에다 공공임대 아파트 하나 또 당첨해놨어요. 당시 2채나 해놨네. 계약 해제. 이렇게 되는 뜻입니다. 표준 임대차 계약서 의무 위반. 누가? 임차인이. 그때도 역시 안 한다 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임대사업자가 임차인을 쫓아낼 수가 있는 것인데 이게 제일 잘 나와요. 특수리. 반대로 195쪽 위에 이건 임차인이 임대사업자를 상대로 나 안 할래요 그러는 거예요. 반대로입니다. 임차인이 임대사업자를 상대로 나 안 할래요 이렇게 반대로입니다. 우리가 친족상속법에서 이제는 민법 붙었지만 친족상속에서 입양제도가 있어요. 입양. 이 파양이 있는데 입양을 이제 끝내는 거죠. 파양하는 경우는 파톤 내듯이 파양하는데 그 입양해놓은 아기가 크면 클수록 맨날 도둑질만 하고 아주 골치 아파 죽겠어요. 그땐 파양할 수가 있거든요. 양부모 입장에서. 근데 반대로 이 입양된 A 입장에서도 파양할 수 있어요. 가만히 있는 거 자기를 입양해가지고
맨날 설거지를 시켜먹고 학교도 안 보내고 돈 벌라고 그런다고 그럼 파행할 수 있죠. 양쪽 다. 여기도 마도 임차인도 안 하려고 할 수 있어요. 어떤 경우냐? 네 가지. 누가 잘못했으니까. 임대사업자가 잘못했으니까 임차인도 나 안 할래요. 그럴 수 있어요. 먼저 첫째 1번. 시장 공수처장이 민간 임대택의 거주와의 곤란성도 중대한 하자가 있다라고 인정해주면 그때는 나 나갈래요. 할 수 있고. 두 번째. 임대사업자가 임차인 의사에 반해서 부대에서 보너스를 파수시켜버렸다. 불편하잖아요. 나 안 할래요. 그럴 수 있고. 임대사업자가 잘못해가지고 원래 들어오는 날짜에 못 들어왔어요. 3개월이 넘도록 못 들어오는 거예요. 임대사업자가 잘못해가지고. 그때도 나 안 할래 할 수 있고. 네 번째. 임대사업자가 표준 임대차 계약서를 위반했을 때 이때도 안 할래 할 수 있다. 그 뜻입니다. 이어서 표준 임대차 계약서. 표준 임대차 계약서는 왜 쓸까요? 왜 작성했습니까? 임차인을 보호하려고. 임대사업자가 갑질할까 봐. 거기 보니까 두 가지 계약서가 있어요. 사업계획 승인받아 건설한 민간임대하고 나머지가 두 가지 계약서가 있게 되고 계약서에 포함된 사항 기억부터 이행까지 있죠. 요거는 어렵게 나올 때면 나올 수 있어요. 옛날에 보니 어렵게 나올 때 다음 중 표준 임대차 계약서에 들어가지 않는 거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반오시기 바랍니다. 어렵게 나올 때 나올 수 있다. 기억 임대료 및 임대차 증여기간 제한 관한 사항 니은 임대차 계약기간 등등 디귿 임대보증은 보증에 관한 사항. 근데 제가 그것은 보증인 임대보증 보증이지 임대보증 보증인에 관한 사항은 없어요. 보증인은 없습니다. 보증이죠. 그걸 주의하시고 등등등 그거 좀 번하시면 좋겠고 어렵게 나올 때 나올 수 있고 보증가입 임대사업자는 말이죠. 민간임대는 다 가입해야 돼요. 사실상 임대사업자는 건설 임대든 매입 임대든 다 가입해야 된다. 임대보증금에 다 가입해야 된다. 개정돼가지고 다 가입한다는 어떻게 알 수 있냐? 넘어가 봅시다. 일단은 민간건설 다 가입합니다. 민간건설 다 가입하고 두 번째 2번은 뭐냐면 분양이 안 돼요. 전부 인수받아가지고 매입해도 역시 가입해야 되고 민간 매입 또 100호 이상 주택을 갖다가 사가지고 임대도 역시 가입해야 되고 나머지 민간 매입도 가입하고 그럼 뭡니까? 그러면 다 가입하는 거예요. 그래서 민간 건설이든 민간 매입이든 민간 임대택은 보증에 가입해야 됩니다. 보증 가입합니다. 다음 7번 보증 대상에 전액을 원칙으로 한다. 전액을 원칙으로 하죠. 그런데 임대사업자가 사용검사 전에 임차인 모집했다. 아직 입주도 안 하기 전에 모집했어요. 그럼 입주하기까지 사용검사 받는 누가 내야 될까요? 이때는 죄송합니다. 임대사업자가 사용검사 전에 임차인을 모집했어요. 즉 입주하기 전에 모집한 겁니다. 그 임차인 모집한 날부터 사용검사 받는 날까지 보증 대상 금액은 나중에 납부하는 임대보증을 제한금으로 한다. 그러니까 그거 보증금 들어오기 전이죠. 보증금 들어오기 전까지는 그거는 조금만 가입해도 괜찮아요. 나중에 보증금 들어온 다음부터는 그건 다 포함하는 게죠. 그래서 나중에 받을 보증금 빼놓고 가입합니다. 왜? 아직 돈이 안 들어왔으니까. 아직은 손해가 아니니까 임차인 입장에서. 그래서 임대보증금 빼고 나머지 금액만 가입하면 되겠습니다. 왜? 아직 임대보증금은 임차인이 걸지 않았으니까. 다음 두 번째, 분할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분할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거기 보증기간은 다음까지 기간이다. 종료된 날까지인데, 그래서 다음 시점부터 종료된 날까지인데, 이 경우 1년 단위로 따로따로 분할 납부할 수 있다. 그러면 언제부터 언제까지냐? 사용검사일부터 임대무효기 끝나는 날까지. 두 번째, 니은 민간 임대택의 등록일부터 임대 의무기간이 끝날 때까지 이 기간 동안에 가입해야 되는데 다만 1년 단위로 보증수수료를 분할 납부할 수 있는데 6의 1, 2가 뭡니까? 민간건설하고 분양택 전부 공급하는 민간 임대택은 사용검사 반납부터 임대 의무기간이 끝날 때까지 가입해야 되고 바로 이게 3은 뭡니까? 제일 위에 3번은 뭐죠?
100호 이상 주택을 임대하는 매입임대는 등록일부터 종료일까지 가입해야 되고, 그 6은 바로 위에 있죠? 위에, 7번 위에 있는 겁니다. 그겁니다. 사실상 여기까지 나오기 좀 어려워요. 좀 어렵죠? 세 번째, 임대사업자가 1년이 지났으나 재산정한 보수수를 안 낸다. 그때는 보증회사는 노예 안 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어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해지하면 누가 불안해질까요? 임차인 자기 보증금이 불안해지죠. 보증금이 불안해지죠. 그래서 누가 대신 낼 수 있다? 임차인이 대신 내줄 수 있어요. 임차인이 대신 내준다. 이게 이제 대신 납부할 수 있단 말이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할까요? 민법상 원리에 가면 여기 안 나와주면 어떻게 할까요? 임차인이 또 누구한테 받아야 될까요? 임대사업자한테 받아야 되겠죠? 구상해야 되겠죠? 그런 뜻입니다. 다음 수수료. 임대사업자가 75% 부담하고 보험회사 내는 수수료. 임차인이 25% 부담하는데 임차인 부담분은 이미 들어있어요. 어디에 들어있냐? 임대료에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다 내느냐? 임대사업자가 다 냅니다. 돈을 다 냅니다. 임차인 부담 25%는 이미 들어있어요. 임대료에다 들어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임대사업자가 다 내야 됩니다. 우리가 만약에 비행기를 탔다 그러면은 거기 뭐 음료수 그거 다 포함되어 있잖아요. 나올 때 비행기 트랙에서 나올 때 음료수 몇 잔 드셨죠? 하고 돈 받지 않잖아요. 다 포함되어 있죠. 포함되어 있습니다. 2번 민간 임대택의 관리 등. 여기 관리는 자치관리가 아니라 자체관리예요. 그래서 여기는 위탁관리와 자체관리입니다. 위탁관리는 주택관리업자한테 하는 거고 자체관리는 임대사업자예요. 자치가 아니라 자체, 임대사업자. 대상은 3개예요. 300세 이상, 150세 이상으로서 승강기, 150세 이상으로서 중앙집중 지역난방. 주의하세요. 작년에는 니은하고 디귿에 150세대 이상 이게 없었어요. 작년에 그냥 승강기 그러면 했었어요. 근데 지금은 올해부터는 니은 앞에 뭐가 들어갔다? 150세대 이상 올라가서 150세대 이상 이게 들어간 겁니다. 들어갔습니다. 의무관리가 작년하고 달라졌어요. 그리고 197조 위에 동그라미 2번 자치관리가 아니라 자체관리라고 그랬죠? 자체관리 하려고 그러면 기술력 장비를 갖추는데 이거는 공동대 관리법상 똑같아요. 그 기구입니다. 그 기구를 갖추면 돼요. 공동대 관리법 나오는 거. 근데 여기서는 이 기구를 갖춘 다음에 자체관리하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인가받아야 돼요. 이거 중요합니다. 시험지에 나왔습니다. 누구한테 인가받는다? 시장, 군수, 구청장에 인가받는다. 공동관리도 할 수 있어요. 공동관리. 3번. 묶어서 관리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서 묶어서 관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4번입니다. 단지별로 임차인 대표의 서면 동의 받은 경우로서 둘 이상의 민간 임대적 단지가 서로 인접하고 있어 공동 관리하는 것이 합리적이다라고 누가 인정할 때?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군수가 인정할 때 공동 관리할 수 있어요. 이때 원칙적으로 기술력 장비 기준할 때는 둘 이상 민간 단지를 하나로 봅니다. 왜? 전략하려고. 예가 있긴 있어요. 그러나 원칙 그렇습니다. 다음 관리비. 임대사업자는 누구한테 관리비가 돼요? 임차인한테. 매우 그렇습니다. 이 관리비목은 9개입니다. 거기 기업부터 지역까지 9인데 이 이름 자체는 공동대 관리법의 관리비 이름하고 똑같아요. 내용은 좀 달라도. 근데 여기는 9개인데 공동대 관리비 10개죠. 뭐가 남느냐 여기는 위탁관리 수수료. 위탁관리 수수료가 없어요. 그래서 9개예요. 이름은 똑같아요. 내용은 좀 다르고. 다음 동그라미 3번. 임대사업자는 관리비에 어떤 명목으로도 돈 더 얻으면 안 됩니다. 징수할 수 없다. 넘어가고 대행납부. 원래 임차인이 직접 업자한테 낼 걸 누가 걷어서 내준다? 임대사업자가 대신 걷어서 내준단 말이에요. 자, 몇 가지냐? 이거 시험지 나온 적이 있어요? 전에는 6가지였어요. 전기료, 수수료, 공동사용 포함해서. 그리고 리을의 지역난방, 이런 거. 6가지였는데, 요번에 시옷이 들어갔어요. 임차인 대표의 운영비도 들어갔어요, 이번에. 임차인 대표의
운영비도 요번에 대행납부 들어갔다. 임차인 대비 운영비. 다음, 인양기. 인양기는 사용자한테 따라 부과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요즘은 인양기가 거의 없죠. 다음, 임차인 대피. 임차인 대피. 원래 20세대 이상일 때는 꼭 만드는 거 아니에요? 임차인 대피를 구성할 수 있어요. 20세대 이상일 때는 구성할 수 있다. 재량이에요. 근데 150세대 이상의 민간 임대택을 공급하는 공동택단지 중 대통령령 정할 때는 꼭 구성해야 돼요. 그 꼭 구성이 뭐냐면 아까 의무관리와 똑같아요. 꼭 구성해야 되는 건 아까 의무관리 세 가지가 똑같습니다. 300세대, 150세대 이상으로서 승강기, 중앙집중, 지역난방 이거 똑같아요. 의무관리는 반드시 구성을 해야 돼요. 원적으로 20세대 이상은 구성할 수 있지만 150세대 이상인데 의무관리는 반드시 구성을 해야 돼요. 두 번째, 구성 절차. 그래서 임대사업자는 입주인자 가만수가 입주하면 30일 내에 임차인한테 구성할 수 있어요. 또 구성해야 돼요. 라고 임차인한테 통지합니다. 만약에 임대사업자 통지 안 한다. 누가 대신 통지하느냐? 시장, 군수, 구청장이 대신 통지합니다. 다음 세 번째, 임차인 대피의 권한, 지위. 세 번째, 돈에서 한번. 입주자 대표는 의결기관이었어요. 입주자 대표 보통 어떻게 의결하죠? 과반수 의결이죠. 물론 특칙이 있지만 과반수 의결이죠. 여기는 의결기관이 아니에요. 협의기관이에요. 협의기관. 파워가 약해요. 협의기관이에요. 어떤 것에 대해서 협의해야 될까? 기역, 니은, 디귿, 리을하고 올라가서 미음하고 A, B, C 거기까지. 198쪽에서 199쪽 위까지. 그거 다 협의하는 거예요. 협의기관입니다. 주의하세요. 특별히 거기 새로 들어간 게 뭐냐면 주차장 개방. 거기 동남이 영어 C. 민간 임대주택 주차장 개방. 이런 것도 협의해요. 동네 4번. 그래서 이제 임차인 대표가 누가고 임대사업자하고 협의하려고 요청하면 임대사업자가 나 바빠요. 그러면 안 되고 협의에 성실히 응해야 돼요. 다음 5번. 그럼 임차인 대표는 어떻게 구성할까? 동대표를 구성해요. 동대표. 동대표는 어떻게 뽑을까? 임차인 중에서 뽑아요. 6개월 이상 거주한 임차인 중에서 뽑습니다. 동대표는. 주민등록 맞추기는 없어요. 여기. 공동대 관리법상은 주민등록 맞추기 나오죠. 주민등록 맞추기는 없고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한 자 임차인한테 뽑게 되는데 처음 임차인 대표 만들 때는 6개월 필요 없어요. 당연하죠. 인제 이사 왔는데. 최초 임차인 대표는 그럴 필요 없다. 6개월 필요 없다. 왜? 인제 이사 왔으니까. 7번 임원. 공동대 관리법상 입대 임원은 4명 이상이죠. 여기는 3명이면 끝나요. 3명이면 끝납니다. 회장 하나, 부회장 하나, 감사 하나, 끝나버려요. 그냥 3명이 끝납니다. 임원이. 다음 소집. 며칠 전에 알려주냐? 5일 전에. 5일 전에 알려주면 돼요. 5일 전에. 회의 오세요. 5일 전에 알려요. 5일 전에. 회의 참석하세요. 5일 전. 다음 9번째. 회의했어요. 작성. 회의록 작성 누가 하느냐? 임차인 대표가 해요. 회의록 작성 임차인 대표. 보관 누가 하느냐? 보관도 임차인 대표입니다. 보관도 임차인 대표예요. 근데 주의하세요. 공동대 관리법상은 입대기가 작성하죠? 보관은 누구한테 시켜요? 관리처한테 보관시킵니다. 입자 대표는 작성하고 보관은 관리처인데 여기는 작성 보관 다 해요. 여기서. 작성 보관 다 해요. 그리고 이제 임차인이 보여주세요. 보여주고 복사해주세요. 복사했는데 복사할 땐 돈 내야 되겠죠? 그건 똑같아요. 장기성계획. 이 장기성계획의 의미는 공동대 관리법상 장기성계획 의미하고 똑같아요. 주유소를 교체 보수 같은 거 할 때 하기 위해서 장기성계획을 수립하는데 여기 누가 수립하느냐? 임대사업자가. 임대사업자가 수립해요. 임대사업자가. 장기성계획 4번 장기성계획입니다. 여기 장기성계획은 공동대 관리법상 장기성계획과 의미가 같아요. 여기는 누가 수립하느냐? 임대사업자가 수립해요. 그런데 공동대 관리법은 누가 수립하죠? 사업체. 또 누가? 리모델링 하는 자가 수립하죠? 사업체하고 리모델링 하는 자가 수립하는데 여기는 임대사업자가 수립합니다. 언제 제출하죠? 똑같아요.
사용공사 받을 때 제출하죠. 사용공사 받을 때 제출합니다. 근데 공동대관리법은 누구한테 인계하냐면 관리주한테 인계한다고 나와요. 여기 뭐라 표현하냐? 관리사무소에 갖춰놓는다. 관리사무소에 갖춰놓는다 나옵니다. 라고 표현해요. 공동대관리법은 관리주에게 인계한다 그러고 이 계획을 받아가지고 여기는 관리사무소에 갖춰놓는다. 다음 밑에 장성계획 기준은 공동대관리법상 그거 똑같단 말이죠.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넘어갑시다. 특별선 충당금. 자, 우리가 공동대관리법 뭐였죠? 장기수선 충당금이었죠? 장기선 충당금이었습니다. 여기는 뭐라고 한다? 특별선 충당으로 옵니다. 그렇다면 공동대관리법은 누가 누구한테 거뒀죠? 관리처가 수유자한테 거뒀죠? 관리처가 수유자한테 거뒀는데 여기는 임대사업자가 임차인한테 걷는 게 아니에요. 주의하세요. 임대사업자가 임차인한테 걷는 게 아니라 자기가 스스로 적립해요. 임대사업자가 스스로 적립합니다. 임차인한테 걷는 게 아닙니다. 왜? 그건 건물에 들어갈 거니까. 왜 임차인이 남의 건물에다 돈 발라줍니까? 임대사업자 자기 건물이니까 자기 돈으로 해가지고 해야 돼요. 고쳐야 돼요. 그럼 스스로 적립하고. 두 번째, 이걸 적립을 다 했어요. 그 다음 나중에 이제 팔을 때, 양도할 때, 보통 누구한테 팔을까요? 거기 살고 있는 임차한테 팔겠죠? 팔을 때, 지금까지 적립해놓은 거, 임대사업자가, 그 이제 민간 임대에서 양도하면 임차인들이 뭘 만들었을까요? 최초로 입자들이 만들었겠죠? 주인 됐으니까. 가서 인사말 합니다. 임대사업자가, 특별 충당금 있었는데요. 제가 적립한 거 있거든요. 그건 제가 적립했으니까 집에 갖고 가겠습니다. 이러면 안 돼요. 누구한테 넘겨준다? 최초로 구성되는 입대에다 넘겨줘야 돼요. 입주한테 넘겨줘야 돼요. 그거 사가지고 들어온 임차인한테 넘겨줘야 돼요. 그 뜻입니다. 다음, 수립할 때는, 장기성 수립 대상은 특별선 충당금 적립하는데 어떻게 적립하냐? 구체적으로 사용검사일 또는 임시 사용 승인부터 1년이 지난 날에 속한 달부터 매달 걷게 되는데 얼마를? 1만분의 1. 1만분의 1 비율로 걷습니다. 표준 거치표의 1만분의 1. 다음 네 번째, 돈관리. 돈관리는 어떻게 할까? 임대사업자하고 해당 임대책 있는 곳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가 공동명의로 금융회사 등의 이체를 관리합니다. 왜냐하면 임대사업자 때문에 몇 개 넣으면 돈 빼돌릴까봐 공동관리합니다. 누구하고? 시장, 군수, 국지하고 공동명의로 은행 같은 데다가 이체를 따로 관리합니다. 다섯 번째, 임대사업자가 이제 특별선 충당금을 갖다가 써야 되겠어요. 장기성 계획에 의해서. 그러면 어떡하냐? 막 쓰면 안 됩니다. 미리 누구하고 협의한다? 임대주택에 있는 곳을 관할하는 시장, 군수, 구청장과 협의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쓸 수가 있는 것입니다. 특별선 충당금 중요합니다. 중요합니다. 임차인 대표도 중요합니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반드시 이 관리가 한 문제 나올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용어 정의하고 여기가 가장 중요하죠. 용어 정의하고 여기가 가장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쉬었다가 합시다. 가자. 쉬었다가 문제풀이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들 고생했습니다. 24강에서 만나 뵙겠습니다.